저희가 그 책이 Quantitative Analysis라고 하는 거, 이거 2020년 책입니다. 거기서 뭐를 볼 거냐면, Contents라는 거 볼 거예요, Contents. 거기 보면 저희가 다루는 챕터들이 있어요. 그게 Reading 12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 책 한 권 다인데요. Reading 24까지예요. 총 13챕터를 다룹니다. 그러면 몇 번 다루냐 했더니 핸드아웃을 핸드아웃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갖고 계세요? 네. 핸드아웃에 보면 회차라고 되어 있어서 1회차라는 게 첫 번째 수업이고요. 쭉 해서 9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강의 내용이 그 챕터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게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19년 판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이게 바뀌고 새거가 와서 내용이 좀 꽤 바뀌어서 2019년 것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회차에 얼마나 수업을 할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회차에 이것과 이 챕터와 저 챕터를 한다. 2회차에 이 챕터 저 챕터 한다고 적어놨지 이게 정확하게 따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3을 다시 한번 볼게요. Reading 12가 뭐라냐면 Fundamentals of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확률론이래요. 확률론.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죠. 확률. 그 다음에 보니까 Reading 13이에요. Random Variables. Reading 14이 Common Univariate Random Variables. Reading 15이 Multivariate Random Variables. Random Variable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Random Variable이라는 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페이지 4를 보면요. 로머 글자 4를 보면 Simple Moments, 아마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Simple Moments라는 게 그냥 어렵게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만 한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 Reading 17에 보면요, Hypothesis Testing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설 검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ading 18 보면 Linear Regr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gression, 회귀 분석이요. 그 다음에 Reading 19에도 Regression이 들어가 있고요. Reading 20에도 Regr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Regression이 여러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차지하는 걸 봤더니 여기에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Regr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로마 글자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21은 Stationary Time Series. Reading 22에도요, Time Series. Time Series라는 용어가 두 챕터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 챕터 23에서 Measuring Return, Volatility and Correlation이 있고요. Reading 24에는 Simulation Bootstrapping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더니요, 여기까지. 학부에서 배우는 통계학이 어디까지냐 하면 요 정도까지예요. 요 정도까지인데 그거보단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더 깊이. 학부에서 통계학 2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거에 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는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서요, 좀 어려워요. 학부에서 웬만하면 잘 안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딩 23와 24는 학부에서는 거의 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더니 통계가 통계인데 퀀트라는 이 과목의 내용이 통계인데요. 통계 중에서 학부 거,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FRM이라는 게 뭐냐면 F, Financial, R은 Risk거든요. Financial Risk예요. 그 다음에 매니저예요. 금융 위험을 관리한다는 거야. 이 자격증을 붙으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금융 위험하다 보니까 이 통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리스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 하면 위험이 높다 낮다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더워 추워 그러면 오늘 쌀쌀해. 그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건 매우 감성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가장 좋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래요. 오늘의 최저 기온은 12도이고 최고 기온은 26도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의사 전달할 때 아무런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은 쌀쌀하다든지 은근히 포근하다든지 뭐 등등의 표현을 하면 이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금융상품에서 위험을 표현할 때 괜히 주관이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상대방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도시키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숫자로. 오늘 최저가 12도시고요. 최고가 26도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즉,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파이낸셜 리스크도 숫자로 표현해줘야 가장 객관적인 거고, 측정을 해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로 측정할까요? 리스크는? 하면, 자, 보겠습니다. 제가 금융상품 고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대요. 여기서 이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말합니다. 근데 또 위험도도 낮을수록 좋대요. 그럼 이것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은요, 과거의 차를 이용해서 X반환 뮤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위험도는 뭐로 하는 거냐 하면 보통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예요. 결국 파이낸셜 리스크는 시그마나 시그마 제곱 아니면 그런 다른 VAR 여러 번 앞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측정하려면 기준이 뭐가 되냐 봤더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시그마, VAR도요. 결국은 시그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결국 평균과 분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이거 어디서 배우느냐? 통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과목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여러분 아다시피 나중에 미루고 있다가 시험 전에 딸딸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가르친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걸 자기가 한번 필터를 해서 좀 오해도 있어야 돼. 계속 오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달아요. 그럼 깨달으면 그게 이제 득도를 하는 거예요. 득도를 하면 자기 이 통계, 이 분야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말이 안 들리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이 마스크 외에 다른 마스크를 쓸 거예요. 페이지 1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에 Fundamentals of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Probability가 뭡니까 했더니 확률이래요.
확률인데 이걸 이 probability가 어떤 숫자로 이것도 숫자로 나타낼 건데 그 숫자가 나타나는 건 가능성.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생할 가능성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통계학에서는요 기호로 편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probability하고 저 probability 앞에 있는 p를 대문자를 쓰고 괄호치고 발생할 가능성 뭐가 발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A라고 쓰면 A가 발생할 가능성이에요. 그럼 이때 A를 우리가 뭐냐면 사건 또는 이벤트라고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마줄 12.1을 볼게요. Basics of Probability 해놓고 좀 이따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랜덤 베리어블은 여기 말고 여기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요때 가서 하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A probability equal to 0 이렇게 돼 있고요. for an outcome mean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 다음 줄은 a probability equal to 1 for an outcome means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자, 확률은 어떻게 보면 발생할 가능성인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 뭐야? 0%. 꼭 발생하는 경우는 뭘까요? 100%. 해서 확률은 우리가 0과 1에서 1로 표시합니다. 0은 뭐냐?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조금 전에 읽은 거, 바로 읽은 거 두 줄 중에 윗부분입니다. A probable equal to 0. 이는요, 꼭 발생한다예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 200% 확신합니다.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발생한다는 건 100%지 그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맥시멈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냐 하면 다시 두 줄의 윗줄을 읽어보면 probability equal to 0 for an outcome 이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2에 Events and Event Space라는 소제목이 있죠. 그 본문에 보면 첫 번째 Event라고 나와 있죠. 그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설명할 거냐면요. Outcome와 Event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둘은 비슷하면서 좀 틀린 겁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할게요. 정의를 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예를 가지고 할게요. roll 하면요 굴리다예요. die 하면 주사위를 굴리다예요. 우리말로 하면 주사위를 던지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1이라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1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2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도 나올 수 있다고 볼게요. 그렇죠? 근데 3 이하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홀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1)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3 이하. 3 이하는 1, 2, 3 중 하나가 나오는 경우,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예요. 우리가 지금 경우를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를 보는데 각 경우가 아웃컴이 되는지 이벤트가 되는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웃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과거든요. 아웃컴, A하고 아웃컴 하면요. 나오는 개별 결과를 말해요. 개별 결과를. 그래서 이게 아웃컴이에요. 이것도 아웃컴이고요.
이것도 아웃컴인데 이건 아웃컴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웃컴은 나오는 개별 결과란 말이야. 개별 결과. 이해됐나요? 3 이하, 1, 2, 3 중에 하나. 그거는 아웃컴이 아니야. 아웃컴 뭐냐면 주사위를 딱 던졌더니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1, 2, 3, 4, 5, 6. 그 개별 결과를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벤트는 뭐냐 하면요. 이벤트는요,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렀잖아요. 개별 결과도 포함하고요. 개별 결과의 집합도 포함해요. 이벤트가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결과는 1, 2, 3, 4, 5, 6 각각이요. 각각도 이벤트에 들어가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 짝수가 나오는 경우 이것도 다 이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을 정의할 때 뭐뭐가 나올 확률 이거는 이 안에 아웃컴이어야 됩니까? 이벤트가 돼야 될까요? 왜? 이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웃컴만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웃컴만 만약에 했어요. 아웃컴만 얘가 아웃컴만 되게 한다면 3 이하가 나올 확률 이런 건 정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확률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안이 이벤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요. 컨디셔널 프로바빌티하고 언컨디셔널 프로바빌티로 굵은 글씨가 보입니다. 이 수업은 문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굵은 글씨나 이태릭 글자나 그 소제목의 그 제목이요. 마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핀포인트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 컨디셔널 프로바빌티와 언컨디셔널 공부할 건데 여기 페이지 1에서는요. 그렇게 말만 나오고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지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에 보면 맨 아래 소제목에 보면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Probability는 이런 형태를 배웠어요. 그죠? 저런 걸 우리가 Probability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거와 반대되는 다른 개념,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Probability는 이런 게 있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저건 조건이 없는데 여긴 조건이 있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A 이렇게 쓰고 B 이렇게 놓으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말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뻗은 선이 있죠. 이걸 뭐라고 있냐면 영어로 given이라고 읽습니다. given B라니까 B가란 전제 하에서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읽을 때는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event B라고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이 given D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저건 우리가 probability라고 불렀잖아요. 이건 probability라고 불렀어. 근데 이거는 조건부라니까 제가 그냥 probability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조건이 없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unconditional이라고. 그러나 안 쓰셔도 됩니다. 왜 unconditional 쓰냐면
컨디션이 없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 컨디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쭉 설명이 이제 페이지 5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영어로, 페이지 4부터 씹을 했는데, 그냥 영어만 어렵고, 이제 예제를 쉬운 걸 들으면 좋은데, 이게 파이낸스라고 해서 파이낸스 예제를 막 어거지로 듣다 보니까 도리어 더 짜증나는,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원래 통계책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전 던지기와 주사위 던지기가 꼭 나와요. 그게 왜 나오느냐? 그게 가장 이해를 쉽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고 이해 쉽게 할 수 있어서. 근데 파이낸스 예제가 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다 보면 그 통계학의 개념을 놓치기가 더 쉽습니다. 자, 페이지 5로 넘어가는데요. 밑에서부터 한 7번은 무슨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하고 이 공식을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아시죠? 이게 전체이고요.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맨 처음 저런 거는 벤이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기서 이걸 보겠습니다. probability A given B란 뭘까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예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에 다른 건 없어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B가 일어난 거야, 이미. B가 일어난 거예요. 그 B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저 A하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흰 빗금을 치겠습니다. B가 일어났대. 이미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네. B가 요거만 본다. 이 중에서 A가 일어났는데요. A가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요 흰 빗금침 면적입니다.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요거예요. 즉, B 중에서 A의 비율이야. B 중에서 A의 비율인데, 우리가 이거 조건부 확률은 정확한 표현은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가 발생하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B 중에서 A의 비율이에요. B 중에서 A의 비율은 왜요? 자, 근데 여기서 요 면적, 이 B 동그라미 면적은요, 이거 확률을 나타냅니다. 확률. 그래서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여기 면적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은 분의 probability B 분의 요 흰 빗금친 면적의 비율이거든요. 이것도 확률이에요. 이 확률은 뭐냐면 A intersection B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요, 우리가 inters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집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A union B, 이건 un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다음 예를 한번 해볼게요. A를 3 이하가 나오는 경우고요. B를 주사위로 넣었습니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자, A 인터섹션 B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섹션은요, 이건 AND란 얘기야. A도 되고 B도 돼야 돼. A도 되고 B도 돼. 즉, 3 이하도 되고 홀수도 돼야 돼.
그럼 뭐가 있나요? 3 이하니까 1, 2, 3 중에 하나라는 거고, 홀수는 1, 3, 5니까 1 또는 3을 말합니다. 그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요. 유니언은 뭐냐면 OR이에요. A 또는 B. A가 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B가 되는 경우도 포함돼. 그럼 3 이하니까 1, 2, 3 중에 하나고, 홀수니까 1, 3, 5 중에 하나예요. 3 이하도 되고 홀수도 되는 거. OR. 했더니 A 유니언 B는 뭐가 될까요? 1, 2, 3 이하도 되고 홀수도 되는 경우. 이렇게 돼요. 그쵸? 안 어렵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인터섹션이야. 인터섹션.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이 왜 확률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인데 모든 인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자를 이쪽에 두고 여자를 이쪽에 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나올 확률, 아니 모든 인간 중에 하나가 나올, 딱 하나 꺼냈더니 인간이야. 그 확률은요 1입니다. 그죠? 인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체 면적은요 1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말하면 그 사람 중에 인간 중에 한 명을 딱 하나를 꺼냈더니 남자일 확률이야. 그러면 0.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이 빗금치 면적, 이거 남자가 될 확률, 이걸 60%로 넣는 거예요. 0.6. 그 다음에 그럼 여자가 될 확률 얼마 됩니까? 0.4. 이렇게 놓으면 남자가 나올 확률은 인간 중에 하나를 추출했더니 남자가 나올 확률은 0.6이고 인간 중에 하나를 추출했더니 여자가 나올 확률은 0.4예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 보겠어요? 면적은 똑같잖아. 확률, 면적은 똑같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동그라미 면적의 크기는 바로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면적의 크기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 중에서 A의 비율은 B의 면적 중에서 그게 즉 확률, A가 나온다는 것은 요 빗금친 부분이니까 그 면적, 즉 그 A 인터섹션 B의 확률입니다. 자, 이런 공식이 그 책이 있는데 우리 책은요 인터섹션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서 한 7번 보이시죠? 공식. 그러나 대부분 95%의 통계책은요 인터섹션을 쓰니까 저는 인터섹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건 잘못하면 이벤트, AB라는 이벤트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냥 인터섹션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페이지 5에 쭉 올라가면 조인트 프로버빌티가 나오죠. 자, 프로버빌티 배우는데 조인트 프로버빌티라는 게 나왔네요. 조인트 프로버빌티는 뭐냐 하면 조인트 했대. 조인트 A 인터섹션 B, A와 B의 인터섹션의 확률을 우리가 조인트 프로버빌티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 보면 이것이 조인트 프로버빌티예요. 그냥 아무 대단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용어만 낯설 뿐이지 별 내용 없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한 김에 거기 또 중간에 보면 토탈 프로버빌티 룰이라고 있죠.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건 내용이 어렵습니다. 또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 절대 못 외우고요. 그 안에 공식 토탈 프로버빌티 룰이라는 굵은 글씨 밑에 보면 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라는 거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조금 언급이 되든가 말든가 해서 되게 복잡하니까 그 공식이 외우지 마시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주 단순한 문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를 가봤더니,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남자 중에서, 남자 중에서 무슨 뭐에 비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고상한 표현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바보라고 할게요. 바보의 비율이 60%예요. 근데, 여자 중에서 바보의 비율이요, 20%예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아주 쉽게 남자, 여자, 바보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워서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나라 또는 지역을 가봤더니 이래요. 그러면 바보의 비율은 얼마일까? 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부터 한번 다시 오고 할게요. 일단 요거와 요거의 구별입니다. 언뜻 보면 별거 명확하게 구별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에 구별한다는 게 바로 지금 이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토탈 프로버빌티 룰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부할게. 우리나라는 이걸 한국말로 하면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전 확률의 법칙이라고 지역합니다. 이 전 확률의 법칙은 결국 이거와 이거의 관계, 이 두 개와 이거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즉, 우리가 저 관계예요. 파란색을 표시한 관계. 언뜻 보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의 4강에 들었고 그 뒤에 몇 달 후에 또 큰 전 국민이 함께한 사건이 있었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에 전 국민이 함께했다는 것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몇 달 후에 2003년 총과 2002년 말에 전 국민이 항거했다는 건 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로또였어요. 로또 1등이 얼마가 됐냐면요. 475억이었어요. 한 명이 타갔습니다. 한 명이 타가서 이분은 그 당시 경찰관이었는데 부인은 간호사였는데 바로 그냥 그만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지금 아마 한국에 당연히 계실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 보냐면 475억이 됐냐면 이게 1등이 몇 번 없었어요. 몇 번 오면서 그 롤오버라고 하는데 다음 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1등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이 사건 이후로 정부가요 로또 번호를 하나를 빼버렸어요. 몇 번까지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한 46번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1번부터. 그럼 빼서 45번까지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또는 1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또 1등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이때는 번호가 더 많아서 로또 1등이 안 나온 적이 간혹 있었는데 이번엔 로또 1등이 여러 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등이 475억이 됐어요. 토요일 날 추첨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몇 명이 됐다. 얼마씩 받는다 발표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자마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사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없다고 나왔어요. 이제 없다고 나와서 이제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한국의 기록이 되는데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뭐 대담 프로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궁금한 게 뭘까 했더니 되면 뭐 하지? 저 돈 가지고 뭐 하지? 우리 상상 많이 하잖아요. 로또 가지고 되면 뭐 하지? 이것저것 하고 470억 한 500억쯤 되면요 뭐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액수가 커서 보통 로또가 되면 한 30분 즐겁다 그러는데 뭐 할까 생각해서
근데 저 정도 엑스되면 한 30분이 아니고 한 2-3시간 즐거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면 될까요? 이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이건 모아지는 텔레비에서 대담풀에 나올 얘기가 아니죠. 요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고상한 표현을 하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당첨 확률입니다. 그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화요일날에 제가 아침 대담풀을 보는지 어떤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벼락 한 번 맞은 자가 또 한 번 맞을 확률이래요. 이거 조건 확률이 아니에요? 조건 확률. 한 번 맞았다는 조건하에서 한 번 더 맞을 확률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참 어렵죠. 조건 확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여기서 기호는 이렇게 편하게 쓰고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막상 이거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벼락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래요. 같을까요? 두 개,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의 확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어느 게 확률적으로 더 높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게 조건부 확률일까요? 하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고요.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자, 이거와 이거는 매우 틀려요. 확률적으로 틀리고 상황이 아니면 틀려요. 자, 우리가 어떤 기간에 벼락 맞은데 기간을 정해야 되겠는데 그냥 기간 없이 일생이라고 해봅시다. 일생에 벼락 한 번 맞을 확률이 1000만분의 1이 돼요. 두 번 맞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제가 동전을 던졌더니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와요. 앞면 2분의 1이고 또 한 번 던졌더니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와요. 그래서 앞면 이렇게 나오죠. 연달아 앞면이 나올 확률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경로를 따라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벼락 한 번 맞을 확률은 1000만분의 1이고 또 한 번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함께 저랑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1000만분의 1 곱하기 1000만분의 1. 대략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10의 14승분의 1이에요.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건 그냥 확률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벼락 한 번 맞는 사람이 또 한 번 맞을 확률은 앞으로 벼락 2번 맞을 확률일까요? 아니면 한 번 맞을 확률일까요? 한 번 맞을 확률이에요. 딱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건 확률까지 알겠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2번 맞을 확률은 아닙니다. 이미 맞았습니다. 맞은 거 끝. 조건이야. 그러니까 맞았고 향후 한 번 맞을 확률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돼요. 인간을 두 종류는 나눕니다. 한 번 맞은 사람. 그러니까 한 번과 0번밖에 없다 그럴게요. 0번 맞은 자. 지금 한 번 맞은 자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 중에서 2번 맞은 사람, 앞으로 2번 맞은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 빨간 범위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2번 맞는 사람. 지금부터. 그러면, 벼락 한 번 맞은 자가 또 한 번 맞을 확률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야. 파란 빗금침 면적분의 요 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한 번 더 맞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맞을 사람 얘기하는 거고, 이건 2번 맞을 사람이라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확률은 대충 얼마 정도가 될까요? 벼락 한 번 맞을 확률이랑 비슷해지는데, 단,
벼락 한 번 맞으면 이 전체 중에서 한 번 맞을 확률이라면 저기는 맞은 사람들 중에서, 안 맞아본 사람 빼고 맞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구별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하느님한테 저 벼락 좀 한번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 그래, 벼락 한번 내려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벼락 맞기 좋은 우산을 들고 일부러 우산에 쇠를 넓게 2m 정도로 해서 벼락 맞기 쉽게 했어. 맞을 수 있을까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서울에서 벼락 맞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는요, 벼락을 맞기가 어려워요. 건물들 때문에. 끼케야 비 오는 날 누전이 돼서 감전이 돼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요, 벼락 맞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피레침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 바로 여기서 벼락을 쳐도요, 이 중간에 다 걸려요. 0번 맞는 자. 그럼 한 번 맞는 자는 어떨까? 한번 볼게요. 맞아본 사람이 있는 데는 이런 데입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혼자 멜로 무산을 쓰고 가요. 근데 여기 나무가 없어. 나무는 저기 멀리 아주 5km 그냥 무슨 나무니까 평지야. 그럼 여기에 벼락이 떨어지려고 해도 새니까 우산이니까 벼락인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을 한 번 맞은 사람, 쉽게 표현하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이 더 쉽게 표현하니까 시골에 맞은 사람이 한 번 맞을 확률이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0만 분의 보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거예요. 잘 맞기, 자연 형태상 잘 맞기 좋은 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900만 분의 1이래요. 그럼 당시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사람들은 이걸 같은 거로 오해하기 시작해요. 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개념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을 한번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했는데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여기다 제가 썼습니다. 이건요, B 중에서 A의 비율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이해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벼락 얘기하면 시골 사람들 중에서 벼락 한 번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이해가 쉽을까요? 여러분들이 저걸 보시면 이거랑 할 때는 이거랑 있을 때 조건 확률 있을 때 이해하기 또는 구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음속에 조건을 둬요. 전체. 그러니까 A의 확률인데 전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합니다.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일로 와볼게요. 이건 뭐예요? 이 사회에서 바보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바보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 중에 바보율이 60%고 여자 중에 바보율이 20%예요. 그럼 이 사회 전체의 바보 비율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토탈 프로벌티 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안 나오니까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샀는데요. LG 주식을 샀더니 수익률이 20%예요. 수익률 하면 그랬다 그냥. 수익률이 20%고 삼성을 샀더니요,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제가 삼성만 샀어. 그러면 제 포트폴리오에, 제 펀드의 수익률은 얼마가 됩니까? 10%고, 제가 LG만 사면요, 20%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 반 사고, 반의 돈을 LG 샀으면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요? 15%가 되겠죠? 그 왜 15%가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에서 15%가 된 거예요. 자, 반반씩 3면에서 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일로 와 볼게요. 자, 이 사회에 남자만 있다면 바보의 비율은 몇 %일까요? 60%. 이 사회에 여자만 있다면 바보의 비율은 몇 %일까요? 20%. 그러면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면 이 사회의 바보의 비율은 몇 %일까요? 40%.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0%.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회 전체, 이게 엎드려 전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중에서 바보의 비율은 60%와 20%의 가중평균인 거야. 가중평균. 가중치는 뭐냐? 남자의 비율, 그 다음에 여자의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탈 프로버빌티 룰이에요. 자, 거기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B1, B2 쭉쭉 해서 BN까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 거 B1, B2만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버빌티 A는 프로버빌티 B1 곱하기 프로버빌티 of A given B1 프로버빌티 B2는 프로버빌티 A given B2가 됩니다. 그죠? 그 공식이 그렇게 돼 있죠? 요쪽에 있네. 요쪽에 책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회는 남자와 여자로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네 그룹으로 구별된다면 B1, B2, B3, B4가 되는 거고, 여기처럼 N개의 그룹으로 구별이 된다면 B1부터 B2 해서 BN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전환율의 법칙이 뭐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probability는요, 컨디셔널 프로버빌티로 이렇게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가 전환율의 법칙은 매우 어려운 개념,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제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교과서 같은 데는 바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뭐 남자 중에서 수도권 출신자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너무 말이 길은 거야. 가장 편한 건 남자의 바보의 비율 이렇게 하니까 훨씬 강의하는데도 혼선이 없고 아마 듣는 학생들도 편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페이지 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로 거기 하단에 보면 굵은 글씨로 conditional probability, unconditional probability 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2로 가겠습니다. 이벤트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스페이스 하니까 어려워요. 또 간단히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간단히만 probability라는 것은 결국 probability 뭐가 있잖아요. 이벤트 이벤트 어느 거의 probability에 그 다음에 이걸 숫자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를 0과 1 사이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요 A에 해당될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아까 이벤트가 된다 그랬어요. probability space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벤트의 모음이에요. 이 전체 모음. 이벤트 다 모아놓은 거.
왜?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그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를 넣으면 0과 1 사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플립하면 던지다예요. 동전 던지기. 두 개의 동전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틀렸네. 거기 예제가 틀렸어요. 이벤트 스페이스라는데 그 패러그래프 두 번째 consider flip of fair coin. 코인 하나 던졌습니다. 두 개 아니고. fair 했는데 fair는 뭐냐면 공정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있는데 정확하게 깎였다고. 즉 앞면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동전을 던졌어요. 그럼 뭐가 나올?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뭔가요? 앞면 나오는 게 있고요. 뒷면 나오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두 개 합친 거.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거. 이걸 empty set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이걸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럼 한번 프라이빗 스페이스 있는 것들은요, 이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자, H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를 넣어보겠습니다. 얼마죠? 2분의 1. 이번에는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H와 T가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니면 H가 나오거나 T가 나오는 거로 뭐로 해야 될까요? H가 나오거나 T가 나오는 거로 합니다. 우리가 아까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1, 3, 5.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요. 쪽 H나 T가 나오는 경우. 이거 얼마일까요? 1이죠. 왜냐하면 H나 T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empty set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말합니다. 동전을 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 얼마입니까? 0이에요. 왜? 꼭 나오니까. 자, 우리 이렇게 요 확률, 요 함수, 이거 도메인 안에, 이 도메인에 들어갈 것들이 다 표현한 걸 우리가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